어머니, 생활비 넉넉히 쓰세요. 넉넉하긴 무슨, 큰애랑 너희 거 합쳐야 한 달에 40만 원인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보낸 돈이었는데 어머니 손에 들어간 건 고작 40만 원이라니. 도대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걸까? 그날 저녁 저는 그 답을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다정히 웃고 있었는데 설마 그 돈이?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매달 15일이면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작은 공부방에서 아이들 받아쓰기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자꾸만 느려지죠. 오늘도 어김없이 남편 성우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희야, 이번 달도 어머니 생활비 챙겨야지. 52살의 조기 은퇴한 성우는 지금 지인 건물의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절엔 제법 안정적이었지만 안 맞는다며 스스로 그만뒀죠. 정희는 그때도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내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다 이유가 있겠거니 했죠. 62살이 된 정희는 15년간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생활비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가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정희가 공부방을 시작할 때도 응원해 주셨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봐주셨으니까요. 효도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공부방 문을 닫고 나온 정희는 새마을 금고 앞을 지나갑니다. 자동이체 날짜가 다가오면 늘 확인하는 습관이 있죠. 통장 잔고가 충분한지, 이체가 제대로 될지 말입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일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성우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정희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죠. 하지만 입은 열립니다. 생활비 이체했어? 내일이 15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될 거예요. 금액 좀 올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물가도 올랐는데. 정희는 부엌으로 가며 대답합니다. 이미 충분히 드리고 있잖아요. 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성우가 볼륨을 높입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죠. 정희도 굳이 말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싸울 일도 아니고 어차피 드릴 돈이니까요. 저녁 준비를 하며 정희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80을 넘기신 지 오래인데 건강은 괜찮으실까? 요즘은 전화도 뜸하고 찾아뵙기도 한 달에 한두 번이 고작입니다. 생활비만 꼬박꼬박 보내드리면 효도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 반성도 해봅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니 댁에 같이 가요.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난 바빠. 혼자 다녀와. 성우의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정작 얼굴 보러 가는 건 꺼려하죠.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쉽니다.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말입니다. 밥상을 차리며 정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무얼 하실까? 병원비, 약가, 생활비. 혼자 사시니 쓸 곳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시아버님 유산이랑 연금 그리고 아주버님도 생활비를 드리니 합치면 넉넉하겠죠? 정희는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성우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봅니다. 정희가 오늘 공부방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듣죠. 15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그때는 서로 마주보며
밥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 민수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공부방이 동네에서 제일 알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음 달부터 성인반도 열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르신들 한글 교실 같은 거요. 알아서 해. 대화는 거기서 끝입니다. 정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조용히 숟가락을 놓습니다. 성우는 밥그릇을 비우자마자 다시 소파로 가버립니다. 설거지는 당연히 정희의 몫이죠.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정희는 창밖을 봅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어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네요. 저 불빛처럼 우리 집에도 따뜻한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매달 빠짐없이 시어머니께 생활비를 보내드린 시간이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효도는 며느리의 도리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모릅니다. 그 돈이 정말로 시어머니께 가고 있는지, 성우가 매달 챙기라고 하는 그 생활비가 어디로, 누구에게 가는지 말입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 잔인한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정의의 평온한 일상에도 곧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토요일 오후 정희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봄나물이 제철이라 쑥과 냉이를 한 봉지씩 샀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도 2마리 골랐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언덕길을 오르는데도 마음은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니 얼굴을 뵐 생각에 발걸음도 빨라지죠. 시어머니는 작은 빌라 2층에 혼자 사십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립니다. 어머니, 저예요. 정희요. 아이고, 우리 정희 왔구나. 들어와, 들어와.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정희를 보는 날은 늘 이렇습니다. 친딸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시죠. 거실로 들어가니 텔레비전에서는 오후 드라마가 흘러나옵니다. 탁자 위엔 찬밥 한 그릇과 김치 조금이 놓여 있네요. 점심을 그렇게 드신 모양입니다. 어머니, 제대로 드셔야죠. 이렇게 대충 드시면 어떡해요. 혼자 먹는 밥이 다 그렇지 뭐. 내가 와서 다행이다. 오늘은 같이 저녁 먹자.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재료들을 정리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라곤 김치와 장아찌 몇 가지가 전부입니다. 냉동실엔 얼음만 가득하고요. 정희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놓고 갈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해. 그냥 간단한 것만 해도 돼. 생선을 손질하며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생활비는 넉넉하세요?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대답합니다. 넉넉하긴 무슨, 큰아들 내서 보내주는 돈이랑 너희가 조금 보태주는 거 합쳐서 한 달에 4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그래도 나 혼자 쓰기엔 충분해. 정희의 손이 멈춥니다. 칼을 든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죠. 40만 원이라고요? 큰아들 내서 보내는 돈이랑 우리가 조금 보태주는 거라고요? 어머니, 40만 원이요? 그래, 왜? 적다고 생각해? 나이 들면 쓸 일도 별로 없어. 병원비랑 약값 빼면 남는 게 별로 없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정희는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보내드리는데 시어머니가 받는 건 40만 원이라니.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니, 저희가 매달 보내드리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너의 한 10만 원 정도 아니니? 성우가 그렇게 말하던데.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갈치 손질을 계속합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죠.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시어머니는 정희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셨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정희야,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성우는 잘 지내지? 요즘 통 얼굴을 안 비치네. 네, 잘 지내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그 녀석, 효자인 척하면서 정작 얼굴 한번 비치는 게 이렇게 힘든가. 돈만 보내면 다인 줄 아나 봐.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10만 원만 받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우가 효자인 척하며 보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밥을 먹는 동안 정희는 계속 생각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면 먼저 성우에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만약 성우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다면 그것도 15년 동안이나. 정희야, 밥 좀 먹어. 왜 숟가락만 들고 있니? 아, 네. 먹고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저녁 식사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입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저 씹고 또 씹을 뿐이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십니다. 정희야, 내가 할게. 넌 앉아 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텔레비전 보세요. 시어머니가 정희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고마워. 성우가 복도 참 많아. 이런 며느리를 얻었으니. 그 말에 정희는 울컥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보냈다는 것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신 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칩니다. 90만 원. 매달 90만 원씩 15년이면 얼마인가요? 계산하기도 무서운 금액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성우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정희가 들어와도 쳐다보지도 않죠. 어머니는 잘 계시지? 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따지고 싶지만 참습니다. 먼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나머지 돈이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정희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15년. 그 긴 세월 동안 속아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아니, 아직은 확실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성우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지금까지의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성우는 아직 곤히 자고 있죠.
정희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성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지갑, 수첩,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 그 중에서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싶어서입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각종 메모들이 빼곡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 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선영 매달 15일이라는 메모가.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선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15일. 우리가 시어머니 생활비를 보내는 날과 같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립니다. 새마을금고 앱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정희는 무심코 확인했다가 깜짝 놀랍니다. 자동이체 예정 내일 오전 9시 금액 90만 원 받는 분 이선영. 이선영? 정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히 시어머니 성함이 아닙니다. 시어머니는 김순자 어르신이시니까요. 그럼 이선영은 누구인가요? 정희는 손이 떨려 스마트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90만 원. 매달 90만 원이 이선영이라는 사람에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정의 명의로 말이죠.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성호의 목소리에 정희는 화들짝 놀랍니다. 아, 그냥 오늘 장볼 목록 확인하고 있었어요. 일요일 아침부터 부산하네. 좀 더 자지 그랬어. 성호는 하품을 하며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정희는 급하게 수첩을 다시 가방에 넣고 부엌으로 갑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상을 차리면서도 정희는 계속 생각합니다. 이선영이 누구일까? 왜 우리가, 아니, 내 명의로 그 사람에게 매달 90만 원씩 보내는 걸까? 15년이면 정희는 암산을 해봅니다. 1억 6,200만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밥 다 됐어? 네, 앉으세요. 아침을 먹는 동안 정희는 성호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 세월 동안 나를 속여왔을까? 시어머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내왔을까?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에요. 그냥 요즘 피곤해 보여서요. 관리 일이 쉬운 게 아니야. 이 나이에 이런 일 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정희는 묻고 싶습니다. 그 이선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고. 왜 우리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내느냐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후에 정희는 오랜만에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머리도 할 겸 동네 소식도 들을 겸 해서요. 미용실은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니까요. 어머, 정혜 씨 오랜만이네요. 미용실 원장 영숙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네, 좀 바빠서 못 왔어요. 파마하실 거예요? 네, 가볍게 웨이브만 넣어주세요. 파마를 하는 동안 영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 결혼했다느니, 누구네는 이혼했다느니.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희 씨, 남편분이 참 자상하신가 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저번에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시는데 어떤 여자분을 정성껏 부축해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언제 얘기예요? 한 보름 전쯤 그 여자분이 다리를 다치셨는지 절뚝거리시길래. 아, 그분 동네에서 꽃집 하시는 이 사장님이에요. 이선영 사장님. 이선영. 그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꽃집이요? 어디 있는 꽃집이에요? 시장 입구에 있는 행복한 꽃집이요. 혼자 운영하시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이 많으신가 봐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선영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글쎄요, 한 50대 초반? 정혜 씨보다는 어려 보이던데요. 그런데 왜요? 아, 그냥 꽃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요. 파마가 끝날 때까지 정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죠. 이선영, 50대 초반, 미망인, 꽃집 운영, 그리고 매달 90만 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는 시장 입구를 지나갑니다. 정말로 행복한 꽃집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한 여자가 꽃을 정리하고 있네요. 단정한 외모에 날씬한 몸매. 확실히 정희보다는 젊어 보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이선영인가? 내 남편이 그동안 내 명의로 돈을 보내준 여자인가? 시어머니 생활비라고 속이면서 말이죠. 그때 꽃집 문이 열리고 이선영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아, 성호 씨. 이번 달 것도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동안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성호 씨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호 씨라고. 그리고 이번 달 것도 잘 받았다고.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정희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성호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머리 했어? 정희는 성호를 보며 생각합니다. 당신이 15년 동안 나를 속였구나. 시어머니를 핑계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다른 여자를 도와왔구나. 그것도 내 명의로, 내가 번 돈으로 말이야. 하지만 정희는 아직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따져야 합니다. 배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월요일 아침 정희는 공부방으로 출근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밝게 웃어야 하는데 얼굴이 굳어 있을까봐 걱정이죠. 수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결심을 합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뽑아봅니다. 자동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니 정말로 매달 15일마다 이선영 명의로 9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병원비 명목으로도 종종 돈이 나간 것이죠. 실례합니다만 이 거래 내역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줍니다. 아, 이건 정기 자동이체고요. 이쪽은 병원 수납대행으로 나간 겁니다. 환자명이 이선영으로 되어 있네요. 정희는 숨이 막힙니다.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고 있었다니. 도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공부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오후 수업을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도 연필 긁는 소리도 모두 멀게만 들립니다. 겨우 수업을 마치고 학부모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민수 엄마였죠. 선생님,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오늘 시장 가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희는 긴장합니다. 설마 또 성우와 이선영 이야기일까요? 저희 아파트 김 여사님이 그러시는데, 선생님, 남편분이 꽃집 사장님이랑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병원도 같이 가고, 장도 봐주시고. 아니, 남의 집 일이지만, 그래도 오해받으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민수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모르고 계실까봐.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 엄마가 돌아간 후 정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군요. 자기만 몰랐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애써 모른 척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성우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냥 요즘 당신이 힘들어 보여서. 가끔은 내가 저녁 준비해야지. 반찬은 모두 포장 음식이었지만 그래도 성우가 이렇게 나서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자리에 앉습니다. 맛있게 먹어.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도 샀어. 밥을 먹으며 성우가 갑자기 말합니다. 정희야, 우리 이번 주말에 어디 여행이라도 갈까? 둘이서만. 갑자기 왜요? 그냥. 우리도 나이 들어가는데 좋을 때 좀 다녀야지. 정희는 성우를 봅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럴까?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미안한 마음에 이러는 걸까? 생각해 볼게요. 식사를 마치고 성우가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정희는 성우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성우를 보면서 온갖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과 3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정작 이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건가. 다음 날 정희는 용기를 내서 그 꽃집에 갑니다. 꽃을 사러 온 손님인 척하면서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이선영이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히 젊어 보입니다. 피부도 곱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카네이션 좀 살까 해서요.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네, 뭐. 그런 셈이죠. 이선영이 카네이션을 포장하면서 말합니다. 어머니가 참 좋아하실 거예요. 자식이 주는 꽃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정희는 그 말에 가슴이 찔립니다. 자식이 주는 꽃이라.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께는 꽃 한 송이 제대로 사드린 적이 없네요. 사장님은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일찍 떠나서.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0년. 그럼 성우와 만난 건 남편이 죽고 나서인가요?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애도 어렸고. 그런데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분들. 그 중에 성우도 있겠죠.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꽃값을 내고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결심합니다. 이번 주말 성우가 여행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가기로. 그리고 거기서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희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야, 내일 시간 있니?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로는 말하기 좀 그래. 내일 우리 집으로 와줄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희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공부방 수업을 일찍 마치고 서둘러 왔는데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평소와는 분명히 달랐던 그 목소리가.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들어와, 정희야. 앉아서 이야기하자. 거실로 들어가니 탁자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서입니다. 어머니, 이게... 정희야, 내가 어제 은행에 갔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큰아들 내서 보내준다는 돈 말이야. 통장을 확인해 보니 보낸 사람 이름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정희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봅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매달 10만 원씩 내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넌 분명 더 많이 보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는데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봅니다. 혹시 성우가 내 돈을 가로채서 다른 데 쓰는 거 아니니? 정희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어머니, 사실은 정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매달 90만 원씩 이선영이라는 여자에게 돈이 나간다는 것,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고 있다는 것,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다는 것까지.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만 계시다가 한숨을 깊게 쉽니다. 그 자식도 그런 짓을 했구나. 자식도요? 정희야, 내가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 성우 아버지도 그랬어. 바깥에 여자를 두고 몰래 돈을 댔지.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정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시아버지도 그러셨다니. 그래서 내가 성우한테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 자식이 결국 아버지를 닮았구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하다가도 도저히 못 참겠고.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성우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희야, 지금 어디야? 어머니 댁이에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먹어. 전화를 끊고 나자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또 늦는다고 하니? 네. 정희야, 내 생각엔 오늘 성우를 따라가 봐. 정말로 급한 일인지 아니면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지. 정희는 시어머니의 제안에 놀랍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성우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면서 후회한 게 하나 있어.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대처했더라면 하는 거야. 넌 내 전철을 밟지 마. 정희는 결심합니다. 오늘 성우를 따라가 보기로. 저녁 6시
정희는 성우가 일하는 건물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7시쯤 되니 성우가 건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네요. 이선영과 함께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우가 이선영의 어깨를 감싸기도 하고 이선영이 성우의 팔을 잡기도 합니다. 완전히 연인 사이처럼 보입니다. 정희는 두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고 정희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1시간쯤 지나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엔 이선영의 집으로 향하네요. 꽃집 2층이 이선영의 집인 모양입니다.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며 웃고 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희는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찍습니다. 함께 걷는 모습, 어깨를 감싸는 모습,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그리고 1시간을 더 기다립니다. 성우가 나올 때까지. 밤 10시가 되어서야 성우가 나옵니다. 정희는 급히 택시를 타고 먼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11시쯤 성우가 들어옵니다. 아직 안 잤어? 방금 왔어요. 배고프지 않아요? 뭐 좀 해줄까요? 아니야, 밖에서 먹고 왔어. 거짓말. 이선영과 먹고 왔으면서 급한 일이 있다고 했죠. 피곤한데 먼저 잘게. 성우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정희는 성우의 옷에서 향수 냄새를 맡습니다. 여자 향수입니다. 정희가 쓰는 것과는 다른 향이죠. 정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성우와 이선영은 연인 사이입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어쩌면 처음부터 시어머니 생활비는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을 다시 봅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걷는 모습이 선명합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됐니? 내일 다시 만나자. 내가 도와줄게.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답장을 보냅니다. 네, 어머니. 내일 뵐게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동안 당한 것을 되갚아줄 시간입니다. 정희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내 이름으로 빼앗긴 돈도, 내 자존심도 모두 되찾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립니다. 성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신문을 보며 밥을 먹죠. 정희는 그런 성우를 보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오늘도 늦어. 글쎄, 아마 평소 시간에는 들어올 거야. 거짓말쟁이.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합니다. 성우가 출근하고 나자 정희는 시어머니 댁으로 갑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정희는 어제 찍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혀를 차십니다. 정말 철없는 자식이구나. 이 나이에 무슨 짓이야.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꼭 잡습니다. 정희야, 먼저 내 명의로 나간 돈부터 정리해야 해. 변호사를 만나봐. 내가 아는 분이 있으니 소개해 줄게. 그런데 어머니, 제가 이혼하면 어머니는 날 걱정하지 마. 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넌 내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자야. 내 인생을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정희는 울컥합니다. 평생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정작 시어머니는 정희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강 변호사라는 여자 변호사였죠. 통장 내역을 보니 명백한 재산 탈취입니다. 그것도 부인 명의로 된 돈을 무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이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까지는. 그럼 일단 민사로 진행하시죠. 그동안 나간 돈을 모두 받아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이혼은 하실 건가요? 정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끝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직은 모르겠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다만 증거는 계속 모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정희는 문득 이선영의 꽃집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니, 이선영과 직접 대면하고 싶었습니다. 꽃집에 들어서니 이선영이 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저번에 카네이션 사가신 분이시네요. 네, 기억하시는군요. 손님이 많지 않아서요. 오늘은 뭘 찾으세요? 정희는 이선영을 똑바로 봅니다. 이선영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이성호 씨 아내 이정희입니다. 이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가위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 저는 그게 앉아서 이야기하시죠. 두 사람은 꽃집 안쪽 의자에 마주 앉습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언제부터였냐고요? 이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한 15년쯤 됐어요. 정희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였다니. 그동안 제 명의로 나간 돈 알고 계셨어요? 저는 성호 씨가 자기 돈이라고 매달 90만 원씩 그게 적은 돈인가요? 병원비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이선영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힘들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살면서.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은 거예요? 남의 돈으로 생활한 거고요?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선영은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돌려드릴게요. 그동안 받은 돈 다 돌려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돌려줄 수 있어요? 날 속이고 산 그 세월을 돌려줄 수 있냐고요.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일어섭니다. 조만간 법적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때까지 정리하실 거 정리하세요. 꽃집을 나온 정희는 문 밖에서 잠시 멈춰섭니다. 그때 건너편 미용실에서 아주머니들이 나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야, 저기 정희 씨 나오네. 꽃집에서. 아이고, 결국 찾아갔구나.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근데 저 꽃집 사장 정말 뻔뻔하다.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도 장사를 하고 있어. 그것도 시어머니 용돈이라고 속여서 받은 돈으로 살았다며? 쯧쯧. 그때 꽃집 안에서 젊은 여자가 뛰어나옵니다. 이선영의 딸인 모양입니다. 엄마,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이선영이 딸을 말리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방금 동네 아줌마들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엄마가 남의 남편이랑
그것도 남의 집 돈까지 받아서 살았다고? 수진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건 알아.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 내가 학교 다닐 때 쓴 돈이 다 그런 돈이었어?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죠. 엄마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내 지인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선영의 딸이 울면서 뛰어갑니다. 이선영은 창백한 얼굴로 꽃집 문을 닫습니다. 시장 상인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저 꽃집도 얼마 못 갈 거야. 누가 거기서 꽃을 사겠어? 불륜녀 꽃집에서. 정희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결국 모두가 상처받는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희는 시장을 지나다가 꽃집이 문을 닫은 것을 봅니다. 유리문에는 임시 휴업 종이가 붙어 있네요. 상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문 닫았네. 딸이 와서 난리친 뒤로 손님이 뚝 끊겼대. 동네 망신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앞으로 어디서도 장사 못할 걸.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선영이 받는 벌이 이거구나 싶으면서도 왠지 개운하지만은 않습니다. 복수라는 게 이렇게 씁쓸한 건가요? 거리를 걷다가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도 닦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다 흘려보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집 앞입니다. 현관 앞에서 심호흡을 하고 눈물 자국을 대충 닦습니다. 이제 성우와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성우가 일찍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일찍 왔네요? 응, 별일 없어서. 정희는 성우를 보며 말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이선영 씨 이야기요. 성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더 이상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매달 제 명의로 90만 원씩 보낸 것도, 병원비 대준 것도, 어제 같이 저녁 먹고 집에 간 것도. 성우가 벌떡 일어섭니다. 날 감시한 거야? 감시라니요. 제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건 내 돈이야. 내가 번 돈이라고. 제 명의로 나간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번 돈이죠. 성우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여자가 불쌍해서 도와준 것뿐이야. 넌 그것도 이해 못해? 불쌍하면 왜 몰래 도와줘요? 왜 시어머니 생활비라고 속였어요? 성우가 대답을 못하자 정희가 이어서 말합니다. 어머니는 매달 10만 원만 받고 계셨어요. 나머지는 다 그 여자한테 간 거죠. 어머니한테까지 갔어? 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성우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모양입니다. 정희야,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15년이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만났다고. 성우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정희는 차갑게 말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앞으로 법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정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급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정희는 안방을 쓰며
각자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죠. 아침마다 마주치지만 필요한 말 외에는 서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희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성우가 다가옵니다. 정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선영과는 끝났어. 더 이상 안 만날게. 돈도 안 보낼 거고. 정희는 성우를 차갑게 봅니다. 15년이에요. 그 긴 세월을 속였는데 이제 와서 끝났다고 하면 다예요? 그때는 정말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불쌍한 여자는 세상에 많아요. 다 도와줄 건가요? 성우가 무릎을 꿇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뒤로 물러섭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이제라도 정신 차릴게.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강 변호사가 서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성우가 놀라서 일어섭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제 변호사예요.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강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와 서류를 꺼냅니다. 이성우 씨죠? 저는 이정희 씨의 법률 대리인 강민정 변호사입니다. 성우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정희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강 변호사가 대신 대답합니다. 이성우 씨, 그동안 부인 명의로 무단 인출한 금액이 총 1억 7,28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합니다. 1억 7천만 원이라고? 15년 동안 매월 90만 원, 그리고 병원비와 기타 비용을 합친 금액입니다. 성우가 주저앉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다 써버렸는데. 그때 또 초인종이 울립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내가 며느리 편을 들어주려고 왔지. 시어머니가 성우를 보며 말합니다. 성우야, 넌 정말 실망이다. 내 아버지 꼴을 그대로 따라가는구나. 어머니, 정희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니? 내 이름을 팔아서? 시어머니가 정희를 봅니다. 정희야, 내가 증인이 되어줄게. 이 자식이 널 속였다는 걸 법정에서도 증언하마. 성우가 울먹입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정희한테 받아야지. 그리고 용서받으려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해. 강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일단 합의를 시도해 보시죠. 안 되면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의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지 조용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학부모 한 분이 찾아옵니다.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사업가 부인이었죠. 선생님, 제가 들은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 남편분이 그 꽃집 사장이랑. 아니,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제가 아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요. 그 꽃집 사장, 건물주가 재개발 때문에 나가라고 한대요. 보상금도 얼마 안 준다고. 정희는 귀가 번쩍 뜨입니다. 정말이에요? 네, 우리 남편이 그쪽 부동산 일을 하거든요. 아마 조만간 쫓겨날 거예요. 이선영이 쫓겨난다. 그동안 정희의 돈으로 버텼는데 이제 그 돈줄도 끊기고 가게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성우가 큰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 담보대출 서류야.
대출받아서 내게 돌려줄게. 1억은 안 되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정희는 놀랍니다. 성우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왜 갑자기? 생각해봤어. 내가 잘못했어. 최소한 내 돈은 돌려줘야지. 성우의 눈이 빨갛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선영과는 정말 끝이야. 오늘 가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왔어. 정리요? 더 이상 안 만날 거라고, 돈도 안 줄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리고 내게 사과하라고도 했어. 정희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성우가 이렇게 나오니 오히려 더 혼란스럽네요. 일단 서류는 놔두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정희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성우가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대요. 그래, 그 자식이 그 정도 정신은 있구나.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정희야, 이제 내가 결정할 일이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새 인생을 살지. 뭘 선택하든 난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봅니다. 어느새 겨울이 깊어가고 있네요. 찬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희는 생각합니다. 배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하지만 또 30년 넘게 함께한 세월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추억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예전의 정의로는 살지 않을 거라는 것.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가 아닌 이정희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성우에게 말합니다. 일단 별거부터 하죠. 서로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요. 별거? 네, 당신은 나가서 지내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성우가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할게. 그렇게 성우는 짐을 싸서 나갑니다. 정희는 텅 빈 집안을 둘러봅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된 기분입니다. 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유롭기도 합니다. 별거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네요. 정희의 공부방은 그새 더 커졌습니다. 아침엔 동네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러 오고 오후엔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정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지만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공부방 이름을 새로 바꾸는 날이거든요. 정의 배움터에서 내 이름으로 글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간판을 다는 것을 보러 시어머니도 오셨네요. 정희야, 간판이 참 예쁘다. 이름도 좋고 어머니가 지어주신 거잖아요. 내가 다 한 거지. 새 간판을 보며 정희는 미소를 짓습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글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옵니다. 성우였습니다. 많이 야윈 모습이네요. 축하해, 정희야. 왔어요? 간판 단다고 해서 꽃이라도 갖다 놓으려고. 성우가 들고 온 것은 카네이션 화분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습니다.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성우를 봅니다. 많이 야위었구나. 혼자 지내다 보니. 그동안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성우가 정희를 봅니다. 정희야, 그 일 다 정리됐어. 대출받아서 8천만 원 마련했어.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 그 여자는요? 성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사 갔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연락도 끊었고 정희는 담담하게 듣습니다.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가슴이 아프지 않네요. 잘했어요. 정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시어머니가 조용히 자리를 피해줍니다. 난 안에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있을게. 두 사람만 남자 성우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많이 반성했어. 정말 바보같이 살았더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어. 정희는 성우를 봅니다. 함께한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좋았던 날도, 힘들었던 날도, 그리고 배신당한 날도. 성우 씨, 저는 이제 다르게 살고 싶어요. 다르게?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이정희로요. 성우가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럼 난 친구로 지내요.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친구요. 친구? 네, 이혼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예전처럼 살 수도 없어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필요할 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성우가 한숨을 쉽니다. 내가 자격이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때 공부방 문이 열리고 어르신들이 들어오십니다. 선생님, 새 간판 축하드려요. 어머, 예쁘네. 내 이름으로라니 참 좋은 이름이야. 정희는 어르신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개업 기념으로 특별 수업을 준비했어요. 성우는 물러서며 말합니다. 난 이만 가볼게. 수업 방해하면 안 되니까. 네, 조심해서 가요. 성우가 돌아서는데 정희가 부릅니다. 참, 다음 주 일요일에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때는 와요. 성우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정말? 가도 돼? 어머니 생신인데 아들이 와야죠. 성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납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을 거라고. 하지만 증오하며 살지도 않을 거라고. 수업이 시작되고 정희는 칠판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내 이름 쓰기를 배워볼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우리 나이에 이름 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정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이름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희는 칠판에 크게 씁니다. 이정희. 그리고 돌아서서 말합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공부방 한쪽에서 차를 마시며 정희를 바라봅니다.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신 후 정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앉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우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해도 이해해 주세요. 당연하지.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제 시어머니세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정희의 손을 잡습니다. 넌 내 딸이야. 며느리가 아니라 딸.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했네요. 저녁이 되어 정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만날 거고 주말엔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릴 겁니다. 성우도 올 거고요. 정희는 거울을 봅니다. 62살의 이정희가 거기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네요. 이정희, 이제부터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꺼내 오늘 날짜를 적습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사는 첫날. 펜을 들고 천천히 써내려 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남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만 살지 않을 거라는 것. 이정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라는 것. 밤이 깊어가고 정희는 일기를 마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정희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이제 정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62살 결코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나이니까요. 내 이름으로라는 간판처럼 정희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